그러나 한국 언론이 이번 사안을 매우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함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폭격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란 개박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미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낸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죠. 이 나토 불참 발표가 나자마자 나토에서 트럼프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이 특별회담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오늘 보도가 떴습니다. 이런 정보 자체를 듣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제대로 미국과 소통하는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 자체를 못 듣고 불참 결정을 했다라면 외교 참사죠.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다라는 핑계를 댔다라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고 북한 꼬붕에 줄 서가지고 지금 나토를 불참하겠다라는 게 대단히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나토 회담에서 이 한국과 일본한테 국방비 증가 요구를 하려고 참석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대놓고 개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다음엔 어떤 보복을 할지 상당히 두려운데 말이죠. 이란의 핵시설 타격 압도적인 성공을 이룬 이 미국의 이 작전명이 나왔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일명 이란 뚝배기다라는 거죠. 벙커버스터 14발 투하했다라고 합니다. 정권 교체 목표가 아닌 그냥 협상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미국이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만으로도 후덜덜합니다. 작전명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드나잇 해머. 일단 핵시설 완벽히 초토화시켰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트럼프의 결단이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전, 이 일명 이란 뚝배기. 이 핵시설 정밀 타격 작전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단순한 공습 아니고요.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에 위치한 이란 핵시설이 동시에 무력화됐습니다. 완벽히 이 아구가 맞아떨어진 오차도 없이 터트린 폭격이다라는 거죠. 완벽히 박살났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핵개발 역량은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작전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호한 결단력을 내린 것, 전략적 억제력을 실현한 사건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미국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 유화적인 정책 제스처는 사실 굴종의 의미와도 같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자,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전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죠. 김정은 숨은 겁니까? 이렇게 만일에 지금까지 뭐 이란에 공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상당히 논평을 빠르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닥했다라는 건 숨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북한과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프지만 해봅니다. 한국 언론이 말이죠. 이번 작전에 대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려야 되고요. 북한에 대한 함의를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는 정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히 다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방식, 작전의 정밀성, 그리고 미국의 정보력과 병참 능력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폭격기 사상 최장거리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작전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돈과 이 헤드가 이 결합된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작전이 치밀했습니다. 기만전도 시작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괌으로 출발한 6대는 페이크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주리주 휘트먼 공군 기지로 출격한 B2 스텔스 이 폭격기 7대가 진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괌 방향으로 이동하는 척하면서 태평양 방면으로 갔던 그 일부 전력은 페이크였다. 실제 타격 부대는요, 대서양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 그 7대가 중동 상공으로 잠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괌으로 갔던 그 6대는 도달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준 2주를 이 6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이란이 막 어깨 뻥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미국을 뭐 어떻게 공격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막판에 내지르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괌으로 이동한 건 철저한 페이크였다. 각 B2 스텔스기 이쪽 진짜 중동 상공으로 잠입한 이 7대는 각각 2대씩 벙커버스터가 탑재됐습니다. 이거는요, 미군 역사상 첫 실전 투입 사례죠. 이번 작전에서 공중급유기가 30대 이상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장거리 임무를 가능케 하는 핵심 병참 자산으로 전략적 성공을 견인한 이 30대 뛰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요. 미국이 가진 이 국방력은 사실 세계 최강입니다. 우주 최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 공군은요, 전 세계를 작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인 겁니다. 적의 방공망을 피하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기습 공격을 단행한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괌으로 간 6대는 페이크, 진짜 중동 상공으로 간 이 7대에 2발씩 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총 13대를 띄운 겁니다. 한 대당 3조. 대박이죠. 이것만 봐도 미국이 대단하다. 급유기까지 30대 띄웠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 공중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포르도 나탄즈, 에스판 이 세 거점을 완벽한 시간에 붕괴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명확했죠. 이란 핵 개발의 중추적 거점 3곳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포르도는 지하 90m 안반층 아래에 건설된 고강도 핵심 농축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폭격이 불가능, 파괴가 불가능. 그러니까 천연 콘크리트 층에 다시 콘크리트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폭격을 하는 부분이 불가능했는데 미국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에 미군의 군사 첩보 위성이 날이 밝은 시점을 활용해가지고요, 포르도 주변을 정밀 촬영했는데 그 결과 지형이 마치 달 표면처럼 변했습니다. 그 말은 다 박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밑에 지하가 무너져서 그 주변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터뜨렸냐? 이 포르도 핵시설 입구랑 이 출구랑 2곳이 있잖아요. 그 2곳에 각각 벙커버스터를 투하시켰습니다. 박살내고 그러니까 이 첫 투하로 사실상 이제 벙커버스터가 딱 터뜨리면 여기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그 10m, 반경 10m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60m가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m 구멍이다. 와, 대박인데 이 입구와 출구에다가 10m 지름 10m의 구멍을 딱 만들고 중간에 2대를 빵빵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0m 구멍 내고 60m 아래로 터뜨려 놓고 중간에다가 다시 2대를 빵빵 100m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이 관통시켜 놓고 주변에 지진을 유도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의 충격파로 인해서 주변이 다 무너지게, 그래서 포르도 핵시설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이 해가 밝자마자 이제 위성으로 찍었는데 전체가 다 붕괴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농축 시설이 완벽히 붕괴된 사진이 떴습니다. 나탄즈에는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발이 집중 투하됐습니다. 이 토마호크 이 발사가 어떤 거냐면 10m 아래, 그러니까 지상에서 10m 사이에서 이렇게 낮게 저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서 있다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그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미 해군 핵 잠수함에서 발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목표에 발사를 된 겁니다. 이스파한 시설에서도 벙커버스터가 2발이 이제 정밀 투하됐는데 이쪽은 약간 지하 시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말이죠, 이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 뭐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산 무기를 사들이죠. 그런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30발이
이제 발사가 됐는데도 이 이란의 방공 미사일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미사일 자체를 감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초음속 순환 미사일조차도 탐지하지 못했다. 이걸로 뭘 알 수 있냐? 북한에 수출되고 중개된 러시아산,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완벽히 무력화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덩어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이 정도 미사일 쐈는데 방공 미사일 한 발도 추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실제로 현대전이 벌어질 경우에 기술력에서의 현격한 격차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시뮬레이션 대단히 재밌게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작전명 미국 단독 작전으로 발표됐지만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미사일 기지와 발사체 제거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타격 이후에 미국의 정밀 공습이 이어지는 구조였죠. 이 기습 공격 해놓고 이스라엘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에 미사일 발사대 50%다 초전 박살 내놓고,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피 흘릴 거 다 흘리고 조져댔고 조져대놓고 막판에 이 도장 찍는 거죠. 막판에 끝내버리는 게 미국 막 출격했다. 든든한 형님이 있어. 그러니까 초기의 타격 이후에 미국의 정밀 공습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협업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력을 좀 봤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네타냐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게 네타냐후가 우리 이란 핵시설 박살 낼 거야. 그런데 기습 공격이 성공을 했고 내부의 정보와 이 기술력과 공격력이 완벽히 짬뽕이 돼가지고 박살을 냈죠.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좀 놀랬죠. 그 다음에 이 핵시설에 대해서 완벽히 박살을 낼 건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지작 거렸죠. 비트 스텔스, 벙커버스터 이게 있어야지만 이 포르도 핵시설 완벽히 박살을 내는데 우리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네타냐후가 안 와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내부적으로 박살을 내볼게. 그러니까 막 도와주십사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할 테니까 개입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의논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완벽히 신뢰했다라고 합니다. 자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국격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자위권 행사로 인정하는 분위기까지 조성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외교적 위상을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례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작전은 125대 이상의 항공기 그리고 75발의 정밀 유도 무기, 사이버, 우주 자산이 총동원된 대규모 통합작전이었습니다. 이란의 러시아, 중국제 방공망은요, 미국의 스텔스 기체와 순항미사일 앞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우위를 다시 한 번 더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누구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경고 따라오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전 직후에 미국 국방부가요, 이란의 핵 미사일 기술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전이 아닌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좌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이란 작전에서 입증된 타격 방식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벙커 100곳이 넘죠. 이 벙커 및 지휘 시설도 미국의 위성 전자 감시 체계에 포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내놓았죠. 북한은 지금요, 이란에 파괴된 방공망과 붕괴된 핵시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목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이란의 공격 전에 펜타곤에서 피자 주문이 폭증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펜타곤 주변에서 피자 주문이 이제 폭증하면 타겟이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북한이 각오해야 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생각나는 게 힘에 의한 평화.
사실 힘의 균형으로 잡는 평화가 가장 완벽한 평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힘을 보여줌으로써 감히 우리나라를 덤빌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진짜 평화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외교적 입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토에 불참하겠다라는 이재명의 결정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 외교 노선에 대해서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란의 야욕을 꺾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중동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 세계 핵무장 확산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로 재편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이번 사안을 매우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죠. 북한에 대한 함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북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또 이란에 러시아와 북한이 이 핵무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쏙 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안보를 경시하는 편협한 시각의 언론 관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전략을 말이죠.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요. 신질서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겁니다. 이란의 붕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북한을 방패 삼아서 반미 친중의 허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작전은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국가 안보 재편의 가장 큰 위기의 한가운데로 몰아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